공대가 오히려 사고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도 그런 천재들보다도 더 좋은 성적 받고 더 좋은 대학으로 유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을 달아주셨고요. 김서진이란 분이요. 전자공학과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건가요? 라고 물어봤고요. 이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치대로 와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거는 이미 영상이나 이런 걸로 잘 알았다. 근데 왜 전기공학부를 다니다가 의대를 가거나 치대를 간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달라. 의대랑 치대의 공부는 어떻게 다른지 좀 알겠다. 근데 전기공학부랑 의대 치대는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전기공학부의 공부는 사실은 의대 치대의 공부랑은 조금 대척점에 있죠. 그러니까 의대 치대는 예를 들어서 국사나 세계사나 이런 것처럼 정말 외우는 게 주가 된다면, 마치 뭐 과학으로 치면 알기 쉽게 비하면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다면, 이제 공대, 특히 전기공학부의 공부는 수학이나 물리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하는 게 많고 계산하고 수학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죠. 물론 뭐 진짜 수학과나 물리학과에 비하면 또 전기공학부는 상대적으로 막 생각하고 이런 게 많이 적긴 합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수학과나 물리학과에서 막 생각을 하고 증명을 해서 내놓은 공식들을 전기공학부는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술들, 뭐 요즘 많이 나오죠. 5G, LTE, 어떻게 하면 전파를 빠르게 전달할까, 이런 거를, 그런 공식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한테 이제 필수적인 게 됐죠. 그래서 요즘은 뭐 사실은 와이파이, 뭐 무선통신 이런 거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전기공학부에 다니는 저 같은 학생들만 가끔 알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였어요. 근데 요새는 뭐 와이파이 이러면 이게 뭔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그 가정은 모르지만 뭐 CDMA 전송 방식, 그래서 뭐 4G랑 5G는 어떤 차이가 있고 막 이런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죠. 그런 거를 하는 게 전기공학부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기공학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인들이나 뭐 부모님한테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 첫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아버지가 원래는 저는 물리학과, 수학과를 주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IMF 때 보니까 수학과나 이런 데는 아무리 서울대를 간 사람들도 직장에서 이제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잘리더라. 그러니까 공대를 졸업해서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 가 있으면 IMF 때조차도 안 잘리니까 너가 좋아하는 수학 물리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정성도 담보가 되는 전기공학부를 가라.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빨리 또 서울대는 가고 싶고 그러니까 전기공학부로 왔다고. 근데 이제 그때 몰랐던 거죠. 수학과랑 전기공학부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어떤 주어진 공식을 가지고 그거를 막 효율성 있게 연구를 하고 공식들을 조합해서 전기공학부에서 하는 것처럼 막 우리가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CPU나 칩 같은 걸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할까 연구하는 것보다, 그냥 수학과에서 종이랑 펜 하나 주고 이렇게 그냥 써가지고 증명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더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때 제가 전기공학부를 안 가고 수학과를 갔으면 경제적인 안정성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 안 좋아할지라도 그냥 수학과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 따러 뭐 해외로 유학을 갔다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구원이나 뭐 수학과 교수, 뭐 제가 뭐 교수가 됐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문제도 못 풀었지만 이렇게 막 펜으로 연필로 쓰면서도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왜 답이 틀리지? 이 생각 말고 뭐 딴 게 있나? 뭐 이런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를 3번이나 다시 풀었는데도 답이 계속 틀리니까 일단 좀 쉬다가 다시 풀어봐야겠다 이런 거지. 지금도 사실 이 얘기 하면서도 머리 한구석에는 이제 이거 빨리 촬영 접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빨리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존심은 매우 상해 있는 상태고 이걸 회복은 안 되지만, 이래서 만약에 정답을 맞추면 정말 어떤 종류의 쾌감보다도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 아까 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가끔 이런 거를 몇 문제를 한 달에 한두 문제 정도씩은 풀어볼까? 그래서 이런 것도 나름 되게 재미가 있고 스트레스를 풀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가 좋아하는 수학 물리를 공부하는 과는 직접적으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기공학부를 석박사를 따러 유학을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 되게 큽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거예요. 이건 리플에도 달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20대 때 알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새는 이제 서울대,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제가 있었던 2000년까지만 해도 서울대, 공대를 학부로 졸업을 하면 삼성을 가던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건 어느 정도 이제 좋은 대접, 좋은 포지션으로 가려면 무조건 주로 미국에 있는 세계 랭킹 한 탑5에서 뭐 탑 한 10 안에 드는 전기공학부로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뭐 MIT, 뭐 칼텍 이런 데부터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5위 6위 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나온 미시간 앤아버나 뭐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에 석박사를 따로 갔어야 됐어요. 그러고 한국에 들어와야 뭐 내가 서울대 교수가 됐건 카이스트 교수가 됐건 될 때도 더 유리하고, 아니면 또 삼성전자의 뭐 부장이나 이런 걸로 갈 때도 훨씬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뭐 주위에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려면 정말 빨리 따도 4년, 평균적으로 5, 6년이 걸리고요. 잘못하면 뭐 6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은 다 보통 서울에 있고, 지방에 있어도 지방에 보통 도심에 있죠. 대학가 근처가 보통 번화가입니다. 사람들도 많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가게들도 많은데, 미국은 대학들이 다 우리로 치면 다 시골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정말 대학교만 있고, 뭐 조금 사람들 많이 보고 뭐 가게들 뭐 하다못해 술집이라도 있는데 가려면, 물론 대학가 앞에도 술집 있지만 소위 말하는 그런 다운타운 번화가에 가려면 막 차로 최소 1시간에서 2~3시간 나가야 되는, 그래서 정말 대학생활 공부 아니면 할 게 별로 없는 그런데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다 뭐 과학고 선배님들이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가 계신 분들이 방학이나 이럴 때 나와서 저 이제 공대 다닐 때 이렇게 술 사주면서 물어보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조금 과장 보태면 현역 군인보다도 더 할 게 없다. 차라리 군인은 한 3개월에 한 번은 휴가라도 나오지, 이거는 미국 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미국은 겨울방학도 되게 짧고 여름방학밖에 나올 수 없는데, 또 한 번 나오려면 왕복 비행기 값 들죠. 그러니까 심지어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 2년에 한 번 나오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 군대 갔다 온 느낌이 든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뭐 한국에서 뭐 좀 유명한 데가 생겼다, 유명한 음식점이나 롯데월드 타워가 생겼다, 뭐 그런 데 이제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난 못 가봤어, 해외에 있어서. 뭐 이런 거죠. 그렇다고 내가 해외에서 뭐 LA에 있다, LA 근처에 있는 대학에 다닌다, 칼텍, 그런다고 내가 LA의 뭐 중심가, 여러분이 아는 뭐 헐리우드 거리 이런 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리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대학교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고 제가 생각했던 게, 아무리 공부도 좋고 전기공학부 이걸 해야 되지만, 내가 20대 중후반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되게 황금기고 체력도 되게 좋고 막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시기를, 그런 거의 군인같이 5, 6년을 해외에서 보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또 공대를 졸업하면 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높은 포지션으로 가기가 힘들고,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 길게 얘기해 드릴 영상은 아닌데 또 리플을 달기에는 좀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공대, 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뭐 이런 과들이랑 수학과 물리학과는 또 공부하는 게 좀 다릅니다. 수학과 물리학과나 전기공학부나 다 수학 물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수학 물리 못하니까 전기공학부 가면은 뭔가 학점 따기나 경쟁에서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오는데, 그런 거예요. 머리나 소위 말해서 뭐 천재가 아니야, 나는 천재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수학 물리가 좋긴 한데 천재는 아니라 남들보다 이해 습득력이나 뭐 사고력이 딸려. 공대 좋습니다. 공대는 사고력으로 승부를 보는 과가 아니에요.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수학과 물리학과에 만약 진학을 하시면, 제가 과학고 때 만났던 그런 천재들이랑 막 경쟁을 해서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점도 A도 안 나오고 막 유학을 가도 막 경쟁에서 밀리고 이러지만, 공대는 여러분이 그런 리플도 많이 달려요. 난 수학 물리가 너무 좋고 공부하는 거 너무 행복한데, 선생님 영상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이 실력으로 난 의대 치대도 싫은데 공대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공대 갔다가는 A도 못 받고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대가 오히려 사고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도 정말 수학 물리 좋아하고 성실하면 그런 천재들보다도 더 좋은 성적 받고 더 좋은 대학으로 유학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어요, 공대는. 되게 신기한 얘기죠. 근데 이것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